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혹시 시트상에 빠뜨리고 넘어가는 문제 저 안 잊어버리고 다 챙겨 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때가 아니라서 지금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통계 1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91페이지 힘드시지만 복습만 좀 하세요. 네? 예습 같은 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에 시간 아까우니까 그거는 뭐 다른 시간 할애하시고 복습만 좀 해주시고 그 복습이라는 게 깨끗한 파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따시는데 엑셀 실력이 느는 건 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제 자격증 따시는 데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엑셀이 있으시면 그때 하셔도 또 늦지도 않고요. 방법 노니까 뭐 미리 다 준비해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지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또 실력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는 없으니까 정은 따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표 1에서 직급이, 자, 직급 범위 따라가고 계세요. 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T11셀에 계산하시오.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표시할 표아마 표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3명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결과는. SUMIF, COUNTIF, 에버리지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인사자. 자, 알맞은 함수라는 표현 이제 뭔지 아시죠? 골라 쓰세요. 세 개를 다 말고 한 개나 두 개, 세 개니까. 자,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 일단 이거부터 좀 해요. 자, 거기 조건이 보이세요?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내용.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부정은 뭐죠? 대리이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호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처럼. 조건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러면 아니다라는 건 이 이꼴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not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죠? 그러면 조건이란 건 이겁니다. 이거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not을 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그다음에 사원수 개수를 계산한다. 그건 무슨 함수 쓰면 됩니까? 개수, 카운트, 조건이 달렸네요. 한 개, if, 카운트 if라는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제가 밑에 있는 거 설명을 안 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센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함수명 설정 다 됐으니까 이제 적성하시면 되죠. 뭐 이꼴. 왜 또 상대 질 때 또 고민 안 하냐고요. 한 개의 셀만 작업할 거 자동 채우기 기능 사용 안 할 거니까. 가로 읽고. 시험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레인지, 조건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콤마, 조건값.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직접 입력. 자, 잠깐만요. 일단 우리 문제에 있는 요 내용은 조금 이따 처리합시다. 여기는. 일단 대리이다를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쌍따옴표 묶어서 대리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 합니다. 원래 조건이라 그러면 요렇잖아요.
요게 지금 이 조건이 이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그럼 뭐가 빠져 있죠, 지금? 혹시 이게 빠졌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왜 빼냐고요? 생략해서 씁니다. 이 꼴을 생략해서 쓴다고요. 이 꼴만. 됐습니까? 그러면 이 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문제의 내용을 돌아가면 아니다잖아요. 그럼 아니다는 이 꼴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됩니까? not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등호라는 등호 연산자는 생략해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규칙이 이제 지남에 따라 규칙 계속 제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배우는 것보다는 기본을 익히고 살을 붙여 나가는 게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뭘 다 안 보여드립니다. 자, 가로 닫고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문제 내용 잘 기억하셔야죠. 뭐 명자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데이터 6이라는 이 카운트 if 6으로 보이세요? 정말 6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저 값이 숫자 데이터이구나 라는 정도의 시각, 느낌. 연결, 문자명,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절차입니다, 절차.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한번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2번 한번 해보실래요? 동그라미 2번. 9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제 설명 없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80 이상, 80점 이상이라는 표현 있었죠. 그건 문장이 몇 개죠? 그 내용은 문장이 몇 개입니까? 아,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응? 국어 실력이. 그 문장이 몇 개입니까? 세 개. 커뮤니케이션이 8점 이상이다. 회계가 8점 이상이다. 경영 전략이 8점 이상이다. 문장 세 개를 줄여놓은 게 그거죠. 한 문장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조건이 커뮤니케이션 80 이상의 조건, 회계 80 이상의 조건, 경영력 80 이상의 조건 3개.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아 조건인지 판단. 그러면 이게 엔드인지 오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세요, 문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한 열에 한 7, 8은 다 보입니다. 모두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 3개가 다 엔드 조건이라는 거죠. 모두 엔드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2개밖에 우리가 실습은 2개밖에 안 했지만 이제 3개 이상이 나오는 거죠.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니까 무슨 함수? 개수, 조건, if 2개 이상 s. 그러면 equal count if 가로 열고 순서 뭐 end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80 이상 할 때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혹시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시고. 자, 5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이 할게요. 자, 표에서 생산품 C 데이터 확인하시고 표준편 자르고 가시오. 표준편 자는 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얘는 123.45이면 123.4로 표시하시고 제 얼굴 제 화면을 왜 보고 계세요? 문제 같이 읽으라니까. 라운드 다운 S 다운 함수와 stdv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겠죠. 무슨 함수? stdev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누구에 대한 표준 편차?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러면 이걸 stdev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 생산품 숫자 데이터 의미 그리고 엔터 치면 뭐 지렸던 표준 편차라는 숫자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랍니다. 내림하여 내림이라는 함수는 라운드 다운 이게 숫자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 콤마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1 틀리면 수정 자릿수 틀리면 수정 아니요.
이건 위치가 틀리다니까. 15자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리하라 그러면 해서 둘째 자리에 나타나면 2가 될 거고. 어제 공부 안 하셨죠? 어제네요. 영상 그 유튜브 영상 있으니까 보고 공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습 안 하면 수업 내용 못 따라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으면 왜 자꾸 복습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를 빨리 느끼지 못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바쁘다고요? 그 제가 그 이야기 안 했나요? 그럼 나중에 자격증 나중에 따세요. 지금 바쁘시면 나중에 따시라고요. 이걸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뭐 하려고 바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밀어붙이든지 그 계획을 딜레이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뭐, 그, 뭐 어차피 오늘 뭐 많은 문제를 풀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어제 했던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세요. 또 다음 시간에 오면 이 내용 또 나옵니다.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힘들고.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은. 자, 제발 복습하세요. 자, 분명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표 6에서 자, 잠깐만요. 점수 중 여기 점수 이 범위 중 세 번째 높은 점수를 3위로 표시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높은 점수 3위 점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냐면 일단 그 두 번째 삼각형부터 먼저 볼게요. 라지, 맥스, 스몰, 민,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죠. 라지 몇 번째 큰 값, 맥스 최대값, 스몰 몇 번째 작은 값 표시한다. 민 최소값을 계산해준 함수이다. 이런 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3위 점수 세 번째 높은 점수를 요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표현 방법 있잖아요. 그걸로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되게 원래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겁니다. 내용을 던져드리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매치를 시킬 줄 아셔야 되거든요. 요게 쭉 내용을 보니까 요걸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큰 점수라고. 네? 이해되세요? 주어진 함수가 이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이 이거 자체로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이게 이제 밑바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추가로 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을 보는 요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이 내용은 세 번째 큰 값을 찾으라는 내용이구나. 왜? 어떻게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요? 주어진 함수를 보고 판단. 그래서 라지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이걸 라지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잘 안 되는 건 다시 정리해서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다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모든 걸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큰 점수. 자, 엔터 치면 값이 나오겠죠. 저는 이번에 엔터 안 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 값, 점수라는 숫자 값이 나올 거다. 숫자라는 데이터 연결, 점이라는 문자 데이터.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라지라는 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등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 드시죠? 등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 드시죠? 제가 오늘 목요일인가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표 4 쪽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신경만 써주시면. 자, 표 4에서 홈런 40개 이상, 홈런 데이터 눈길로 확인하시고 범위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데이터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산하여 K24셀에 표시하시오. 죄송합니다. count if와 sum if, every if 중 알맞은 함수. 여기에 있는 함수들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골라 쓰세요. 그러면 내용 파악 됐어요? 어떤 함수 써야 될 것인지.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볼까요? 홈런 40개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삼진의 평균을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평균 계산하는데 조건이 한 개네요. 무슨 함수? average if. 아, 옆에 이건 뭐냐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내일 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굳이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혼자 먼저 진행하셔도 좋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먼저 또 다른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해놓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잘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켜봐 주시고. 자, 조건값을 찾을 범위 이렇게 그 다음 쌍따옴표 조건 기준값 쌍따옴표 묶어서 40 이상 계산할 범위 삼진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도 한 문제 패스하겠습니다. 통계 2시트로 가겠습니다. 이 정리, 죄송합니다. 정리 다 되셨나요? 마무리를 하시고. 자, 통계 2시트로 갑시다. 음, 2번부터 할게요. 9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5번. 표 표에서 수금 액기, 수금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범위 확인하세요. 범위. 이 존재하는 수금 금액,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건수죠. 개수죠. 값 뒤에 근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 수금액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그럼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건수니까 개수니까. 그래서 문제의 카운트와 n% 연산자 사용이라고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걸 카운트 가로 열고 보고 적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고 적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해 안 돼서 그냥 적는 건 타이핑 연습입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고 카운트라는 함수에 미천이 있어야 되고.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값이 나오겠죠. 무슨 값이? 뭐 개수, 건수 값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자, 저 데이터, 숫자 데이터 연결 n% 연산자. 쌍따, 작은 쌍따옴표 묶어서 이것만 정답이에요. 세 건 나오면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만 잠깐 보고 판단만 하면 되세요. 이거 틀렸어요? 응?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건 맞는데. 그럼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 내리신 분들. 예? 오케이. 그래서 문제 잘 읽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 셀 범위가 있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왜? 문제에서 셀 범위를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문맥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국어 실력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수급 금액이 존재하느니라는 건 범위 안에 수급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범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시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은. 근데 시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겠다. 그럼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세 건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게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에 딱 취지에 맞는 방법은 셀 범위를 써야 된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6번 오른쪽에. 6번은 뭐 오늘 하신 함수이긴 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한 2, 3분 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함수 명이 오늘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못할, 제가 지금 문제 풀려고 하는 건 혹시나 한두 번 풀려고 해드리는 건 정답 맞추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잘 되면 넘어가면 되고요. 안 되면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마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주어진 범위가 요만큼이었습니다. 문제에서. 그 확인하셨죠?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X 표시는 무슨 표시라고요? 결석.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럼 비어 있는 이 셀들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요? 빈셀 공란들은 출석의 의미를 가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비어 있는 셀을 카운팅하겠다. 무슨 함수?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응? 문제에 이 범위가 있었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해자 붙이라네요. 13이라는 데이터 뒤에 데이터 연결 문자해. 자, 위쪽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로. 아, 여기도 한 3분 드릴게요. 표 2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보세요. 제가 시간을 얼마만큼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쯤 될 거라는 거고요. 그 안에 해결 안 된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벌어지는 부분이니까 제 설명 들으시고 익숙해져서 하시고 그래도 안 보시죠.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성향이. 그러니까 제 수업 방식에 좀 따라와 주세요. 죄송하지만. 자, 성별이라는 문구 보셨어요? 조건 한 개. 그 다음 직위 과장이라는 조건 두 개.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엔더입니까? 오화입니까? 문제의 뭐뭐 이면선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더 조건입니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내용의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라 했죠. 무슨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평균, 에버리지, 조건, if 두 개 이상, s, 에버리지, if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끝.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하라고요? 반올림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반올림을 하려면 어찌됐든 성과가 평균이 있어야 되니까 에버리지 제대로 안 되시면 같이 이렇게 하세요. ifs 그다음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자 평균 구할 범위부터 먼저 와야 된다. 요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성과급 평균을 계산하겠다.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성별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직접 입력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고 처리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직위 범위 콤마 과장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게 방금 보셨다시피 성과급의 숫자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반올림 하세요.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그리고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이 중첩입니다. 중첩 함수가 결합되는 형태 콤마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천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4 엔터. 그러면 공이 이렇게 하나 둘셋 네 개가 나와야 되겠죠. 1번 표 1로 가겠습니다. 표 1에서 성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오늘 순위 관련 가셨죠? 그 다음에 1위, 2위, 3위는 결성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공백이란 건 공백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 결성에 표시하시오. 공백 문자 표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언어 범위에 이 결성이라는 부분에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를 나타내거나 공백 문자를 나타내거나 if와 랭크점 eq라는 함수 쓰시오. 자, 등수 구할 때, 순위 구할 때 랭크점 eq 함수 쓴다. if 함수는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되는 특정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문제의 내용은 1위, 2위, 3위는 결성 진출, 나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 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공백 문자를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읽어보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응? 응?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위 등수부터 구해야죠. 그게 없으면 무슨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순위 구하면서 그때 순위 구할 때 뭘 기준으로 순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걸 기억을 하시고 눈길을 따라가라고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순위 구할 게 아니고 여기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거라고요.
자, 이걸 잠깐만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식의 형태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한 번 사용할 거다. 이때 주소 형태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등수 관료갑니다. rank.eq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넘버가 뭐라고요? 개별 데이터, 개인 데이터. 그럼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각 팀의 성점이 되겠죠.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콤마 REF. 두 번째 인수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전체 자료라고 그랬죠. 전체 자료. 자, 그러면 성점 전체의 자료라는 얘기죠. 이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형태적인 거 말고. 등수를 매길 때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콤마. 자, 정렬 방식.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길 겁니까?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길 겁니까? 라는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선택해 놓은 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성점이죠. 자, 성점은 어떻게 등수를 매겨야 되죠? 성점이 높은 게 1등이죠. 성점이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불행중 뭐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한 열에 9번. 근데 간혹 안 할 때도 한두 번 있기 때문에 성점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점이란 건 좋은 거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성점이 1등이라는 거죠. 그럼 높은 성점부터 낮은 성점 순으로 나열해서 뭐 등수를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방식을 뭘 한다고요? 내림차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자, 이 일이 끝나야 이제 나머지 일이 진행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등수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대놓고 1입니까라고 다 물어보고 전체 대놓고 또 2입니까 다 물어보고 전체 대놓고 3이다 다 물어보면 일을 3번이나 해야 되고 일이 번잡스럽죠. 그럼 그걸 한 방에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잖아요.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3 이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3번 물어볼 필요 없이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등수값이 아니면 4 미만이거나 이렇게나 아유 이렇게 네 지금 뭐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적을게요. 미만 4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지금 중복된 등수가 없으니까 1부터 10등까지 있네요. 1등부터.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다 맞다. yes, yes, yes. 나머지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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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true, false로 엑셀이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응? 응? 응. 그러면 자, 그러면 1등, 2등, 3등에 대해서는 결성 진출이라고 문제 내용에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공백이죠.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true라면 가표시,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공백 문자 표시 무슨 함수? 이게 if 함수라고 if 함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본 함수를 가르쳐 줄 때는 구조가 단순하죠. 근데 실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 맞는 함수, if 함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 맞는 함수를 잘 골라내는 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미천이 중요하다. 그 미천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생겨납니다.
기본 함수 배웠다고 내일 오셔가지고 수업 진행하면 함수가 잘 늘나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늘진 않습니다. 자, 요 상에 맞는 함수, if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if 함수 잘 생각해 보시면 마법사 단계에서 첫 번째 인수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럼 지금 제가 범위 설정해 놓은 이 녀석의 내용은 true, false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 형태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죠. 왜? true, false 나타내 주니까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true, false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형태가 가능하다. 콤마 만족한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값표시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입니다. 쌍따옴표 그리고 if 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구조도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if 함수를 다루면 기본적인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다는 건 랭크 함수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수월한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마무리 되셨습니까?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시면 날짜 1 시트명 날짜 1 교재 106페이지 준비가 되셨으면 문제 3번 갈게요.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 부지런히 잘 오고 계시고요. 다만 결석자가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쨌든 시작 단계인데 결석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생겨나야 되는데 원래. 자, 어쨌든 개인적인 일이 바쁘겠죠. 자, 제도적인 결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3번. 표 3에서 휴가 출발일 데이터 확인, 날짜 데이터네요. 휴가 일수, 또 데이터 확인, 셀 범위가 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네요.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이 데이트, month, workday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혹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10만 원 빌려서 석 달 뒤에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것만 기억나시죠? 그 관련 함수 뭘 가르쳐 드렸습니까? 그게 임팩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함수가 생각이 나야죠. 이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트. 예? 그 관련해서 또 이오먼스라는 함수 하시고, 자, 기억이 안 난다. 책 가셔서 집에 가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쿡 찌르면 대답이 나올 정도까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자, 밑에 데이스는 교재는 없지만 이제 제 화면에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 주는 함수가 데이스라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워크데이는 뭐라고요? 택배 이야기 되죠. 택배가 우리 집에 며칠 날 도착하느냐. 그때 워크데이라는 작업 완료일, 택배 도착일
그때 이 함수의 특징이 주말에 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함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문제의 내용에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휴가 출발을 해서 휴가를 거치고 회사 출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사항을 잘 정리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데이터, 즉 예제와 이렇게 맞춰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이겁니다. 자, 사항을 보면 뭔가 일이 시작되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사항에 맞는 함수, 그러니까 즉 휴가라는 부분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주어진 함수에 작업이라는 내용의 함수가 있잖아요. 작업과 관련된 함수. 그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하는 날이 이 날이고요. 작업하는 일수가 요만큼 걸리고 그럼 작업이 끝날 때는 요 날짜에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친절하게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하라고 이렇게 문구를 달아놓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게 매뉴얼 상에 있는 대로 가르쳐 드리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간혹 이제 뭐 회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어떤 책을 회사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책을 보면 좋겠습니까 하면 책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에 맞는 책은 없습니다. 자기 업무에 맞는 책은 없습니다. 있다고요.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정말 자기 업무에 맞는 책, 자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서점이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엑셀을 알고 있어야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런 함수를 골라내는, 그러니까 휴가가 작업이라고 해석을 하면 워크데이가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작업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워크데이 함수 때문에 이래도 생각해보고 이래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수식어 형태가 그 다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수식어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될 구조입니다. 딱 보니까 구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시험에. 지금까지 했었던 거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워크데이. 복습입니다. 복습. 워크데이.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휴가 출발일 여기서는. 작업 시작일. 콤마. 데이. 작업 일수라고 했습니다. 일수. 일수. 그럼 휴가 일수. 작업 일수, 휴가 일수. 세 번째 인수에 대해서는 무시하자고 그랬고요. 주소 형태는 상대 참조. 각 개별, 각 개인의, 각 직원들의 휴가 출발일, 휴가 일수니까 상대 참조. 엔드.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2번 갈까요? 한꺼번에, 이제 3시간 동안 함수만 하니까 힘드시죠? 오늘까지만 죄송합니다. 좀 참아주시고, 내일부터는 최소 2시간만, 한두 시간 할 겁니다. 한두 시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쪼개서 할 겁니다. 오늘까지만 좀. 자, 표 2로 갈게요. 2번. 표 2에서 기준일. 데이터 확인하셨어요? 기준일. 여기 날짜네요. 입사일. 범위네요. 날짜 데이터네요. 주민등록번호. 문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 연차와 나이를 요 영역에 표시하시오. 연차 계산은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 나이는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가로 닫고. 결과 표시는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럴 경우에 8년차 가로 열고 31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이어 레프트 함수 n% 연산자 사용.
일단 연차 계산의 개념을 생각하고, 연차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응? 나이 계산할 때,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 계산을 물어보면 그냥 연도만 있으면 나이 계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만으로 몇 살 이런 거 다 따지셔야 될 때는 이제 일자까지도 다 알아야 되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연차라는 건 자, 연차 나이를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1월 2일이라고요. 2022년 1월 2일에 이 사람이 입사일이 몇 년 차인지를 알고 싶고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러려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에? 이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딱 어떻게 딱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세요라고 문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기준의 연도 빼기 입사일의 연도라고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맞춰가면 되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하는 함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 함수가 뭐죠? 그게 이거라고. 자, 그러면 연차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그 전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꼴 기준일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연도를 뽑겠다. J1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제 바로 보이세요? 자, 분명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뭐 관리부나 이런 데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적용해야 될 각 개인의 기준 날짜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만 J1이 아니고 여기 가도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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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절대 참조. F4번 키 가지고 절대 참조. 가로 닫고 마이너스 자, 뭐 입사일의 연도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입사일을 가져와서 연도로 표시하겠다. 그 전에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작성하시고 제 화면 보실래요? 이러면 202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202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이제 바로 적으세요. 그냥 입사일을 가져와서 연도를 뽑아내겠다. 그럼 이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죠. 이번에는 각 사원 개인의 입사일이 될 거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자 2022년 2년도에 계산을 하는데 1월 달에 계산하는데 19년도에 입사했다네요. 그럼 3년 차쯤 되겠죠? 에? 이거 암산하실 줄 있어야죠. 일단.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에 뭐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 옆에 자, 성격이 다르죠. 연결. 상자 목수와 나머지 계산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이렇게 가로 열고 데이터 연결. 요 가로 안에 뭐 나이가 계산되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자, 요 현재 요렇게 합쳐져 있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연결 나이 값을 계산하세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준일, 절대 참조, 연도를 표시하겠다. 절대 참조. 지금 요건 나이 계산 부분이죠. 나이 계산 부분. 그리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글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앞 두 글자를 뽑아 오려면 무슨 함수? 데이터의 왼쪽부터 두 개를 뽑겠다. 무슨 함수? left.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left. 가로 열고. 자, 제 화면 다시 봐주세요. 제가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되는데 I3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일 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표시가 되면 수도 I3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잖아요. 다 틀려야 되겠죠. 상대 참조 콤마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앞 두 글자 2 가로 닫고 1900의 앞에 가로 열어놓았던 거 닫겠습니다. 문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엔터. 92년생 22년도에 계산하면 30살 맞네요. 자, 그 다음 이 현재 이 전체의 데이터에다가 가로 닫고 난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연결 쌍쌍하게 가로 닫고